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긋하기 김학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스마트 오브젝트와 목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거의 연장선에 있어요. 일단 그리고 요거를 이 콘텐츠를 생각했던 게, 예전에 어느 분이 유튜브에 댓글에다가 뭐 이런 직육면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에 있는 베니싱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인데, 만약에 이제 곡선의 건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매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겸, 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목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 롯데타워 건물 하나 불러왔고요. 자,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다이렉트로 사진을 얹혀놓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그 어떤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바로 그 보면 렉탱글 툴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건물을 감쌀 수 있는, 충분히 감쌀 수 있는 사이즈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색깔은 뭐 어떤 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투명도도 살짝 주시는 게 좋겠죠.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잘 보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덮여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단 부분을 기준으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넓은 부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마스크로 처리할 거니까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체크를 합니다. 일단 사이즈를, 적당한 사이즈를 맞추시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시죠?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시고,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시고 나서 그러면 요게 하나 생기죠. 일반 어떤 레이어와 일반 오브젝트하고 다르다라는 어떤 표식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T는 트랜스폼.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옵션 바에서 여기를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워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프 모드라고. 자, 요거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복잡한 어떤 형태 변환이 어렵기 때문에 워프 모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아시죠?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거니까 잡아 다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빨리빨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하시면서 일단은 꽉 채우게는 하셔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거 핸들을 가지고 조절하시고,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핸들을 가지고 조절하시고, 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맞겠죠. 이렇게 어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등고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영어로는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곡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곡률을 주는 게 맞고요. 자, 전체적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저번에도 이제 했던 거지만, 자, 만약에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요, 다시 컨트롤 T 하셔가지고 다시 워프 모드로 가셔가지고 조금씩 조절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핸들 같은 거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물론 뭐 이런 부분 뺄 수도 있지만 빼면 이상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미지가 침범이 돼 버리면 이 건물까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이 꼭대기 부분도 빼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번에도 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복습한다는 셈 치고, 일단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단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 보면 렉탱글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펜 툴을 가지고 그려 나갑니다. 펜 툴을 가지고 이 패스 모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죠. 자,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클릭하면서 살짝 드래그 합니다. 만약에 펜툴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좀 헷갈리시면은 그 펜툴 기초를 좀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단에다가 링크를 잠깐만요. 상단에다가 우측 상단에다 링크를 만들어 놓을게요. 혹시 펜툴에 대해서 도저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쭉 선택을 대충 여기까지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컨트롤 엔터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죠. 자, 헷갈리시면 오른쪽 버튼 메이크 셀렉션 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자, 이 기본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만약에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지금 기본으로 하게 되면은 전경색이 흰색이 되고 배경색이 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Alt 딜리트는 전경색, 배경색은 컨트롤 딜리트죠. 자,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거는 좀 암기하세요. Alt 딜리트는 앞 전경,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딜리트해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컨트롤 D는 디셀렉트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이제 됐죠, 정리가. 자, 그다음에 여기 남은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쭉 하시고 자, Alt로 한번 꺾어주고 다시 쭉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클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클릭 하시면 되고 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 쭉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컨트롤 엔터로 할게요. 컨트롤 엔터 선택 영역으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컨트롤 딜리트 배경색은 검정색이죠. 이렇게 바로 컨트롤 딜리트 해서 컨트롤 D는 디셀렉트. 자, 됐나요? 이렇게. 자, 됐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업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 안으로 이 스마트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투명도는 정상적으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되죠?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이 플레이스 인베드 하셔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그림을 갖고 오는 거죠. 자, 뭐 간단한 것들 갖고 오게 되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스파이더맨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자, 쉬프트 누르고 돌리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죠. 컨트롤 S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PSB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스마트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포토샵 빅 뭐 이런 뜻인데요. 요거 이제 어떤 스마트 오브젝트의 편집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블렌딩 모드예요. 쭉 여러 가지 해보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시고 방향키를 누르세요. 아래 방향키를.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크린이나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스크린 혹은 컬러 덧지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소프트라이트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소프트라이트로 할게요. 일단 소프트라이트를 했고 자, 요거가 조금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그 렉탱글 13을 더블 클릭하시고 바로 여기에다 다른 걸 넣으면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 보면 플레이스 인베드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요거는 이제 그 PNG 파일인데 맞죠? PNG 파일인데 한번 넣어볼게요. PNG 파일을 넣고 자, 배경을 하나 깔아주면 되겠죠. 배경을 뭐 흰색이라든지 아니면 투명으로 깔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가지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되고요. 다시 또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으로 자, 태극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태극기를 자, 플레이스 인베드 하셔가지고 태극기를 합니다. 자, 태극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늘려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망가지니까 이런 때는 약간의 테크닉을 쓰는 게 좋죠. 어떤 테크닉을 쓰면 될까요? 맨 여기 태극기 밑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뭘 만들어 놓으시냐면은 그 솔리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솔리드 컬러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요걸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딱 똑같은 색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그 태극기의 형태는 그대로 연장선으로 연장이 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억지로 늘리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미지가 다 깨져 버리고 잘리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번엔 컨트롤 S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는 세이브죠. 자 이렇게, 자 바로 반영이 되죠. 그리고 반영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요 태극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빠져나갈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더블 클릭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프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쭉 해보시고, 이건 이미지의 상태에 따라서 바꾸는 거니까 이 블렌딩 모드는 모르겠어요.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 상황에 따라서 하시고, 자 너무 덮어버리면 어색하니까 이 밑에 유리 부분이 투과되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오버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투명도까지 조절해서 적당한 이미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시고 느낌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이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저번에 했던 것들이 쭉 연장선에 있었는데, 그 저번에 그 채널에서 그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도 해소를 하려고 해서 한번 준비를 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마트 오브젝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목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레이어 마스크에 관한 거, 요 세 가지 개념이 서로 엉켜져 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꼭 좀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